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다르게 오늘은 강을 지나가는 도로, 즉 교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교량, 우리나라 말로 다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 아시나요? 일단 구조부터 배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로, 교량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뭔가 복잡해 보이나요? 우리 이거 좀 쉽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량이라 부르는 것은 크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분류를 해준답니다. 윗부분을 보고 우리는 상부구조라고 부르고요. 아랫부분을 보고 우리는 하부구조라고 보통 부른답니다. 상부구조, 하부구조. 어렵지 않지? 하부구조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교량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돼서 튼튼하게 해주는 것. 마치 무엇과 똑같이 우리가 건축 시공에서 배웠던 기초. 그들 중에서 기초판과 지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아래쪽 기초 하부 부분이고요. 위에 쪽 부분은 우리가 건축 시공으로 따져본다면 골조 공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다리의 형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위쪽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에 보면은 주보라고 있는 보라고 써있는 말인데,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우리가 기둥이라는 게 뭐지? 나무든 철이든 돌덩어리든 세로로 세워가지고 위에서 내려놓는 힘을 받치는 걸 보고 우리는 기둥이라고 부르지. 이 기둥을 그대로 가로로 눕혀요. 가로로 눕혀가지고 우리가 여기 위에 쪽에 천장을 만들 수 있는 가로로 생겨있는 기둥,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우리나라 말로 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보가 들어가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대들보라고 부르는 게 있지. 대들보 뭐지? 옛날 우리나라 한옥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가지고 집을 받쳐줄 수 있는 가로로 서 있는 구조물, 부재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보라고 써있는 게 뭐냐면, 보라고 말했던 것처럼 가로로 있는 구조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로 있는 큰 도로예요. 그 다음 또 이쪽에 큰 도로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지.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보통 교량을 만들 때 교량이 일반적으로 조금 작은 강이 아니라 큰 강, 예를 들면 한강같이 큰 강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이렇게 공간을 많이 띄우고 좌우는 공간을 조금만 띄우는 형태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배가 지나가야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많이 띄울 수 있도록 가운데 무언가 복잡한 다리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우리는 따로 떼어서 주트러스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은 주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대해서는, 아래쪽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아래쪽은 다 기초인데, 이 기초를 부르는 이름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각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교대라는 게 있어요. 교각과 교대는 차이가 뭐냐면, 물에만 박혀 있으면 교각, 그 다음에 땅도 버티면서 물까지 버티는 거는 교대라 불러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는 교각이라 불러요. 교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얘도 버텨야 되지만 여기 있는 땅도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줘야 되잖아. 그래서 약간 세모꼴로 만들거든요. 이걸 우리는 교대라 불러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기초라고 써졌는데, 이렇게 생긴 곳은 보통 말뚝 기초겠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초가 아니라 지정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교량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필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량, 정의. 도로나 철도 등 강, 경사지, 도로, 계곡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을 보고 말하고요. 상부구조랑 하부구조로 나누어진답니다. 상부구조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주보와 주트러스가 있다. 그래서 주보란 교대와 교각 또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걸쳐놓은 수평 구조물을 보고 말하고, 주트러스란 상부 구조의 하중을 교각 또는 교대에 전달하는 구조물을 보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냥 주보라 부르는 거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주트러스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거, 공간을 많이 띄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보통 말한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부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부구조는 두 가지가 있겠죠. 교대와 그 다음에 교각. 교대란 무엇이냐? 교량의 양끝. 여기 봐봐, 양끝에 우리가 존재해서 상부구조의 하중과 뒷면의 흙의 압력까지 같이 받는 부분을 보고 말하고요. 두 번째, 교각이라 부르는 건 무엇이냐? 가운데 있는 놈이다. 가운데 있는 애는 우리가
물을 보통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물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 무엇이 지나간다고? 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량의 가운데 받치는 구조물은 물의 흐름과 선박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교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초라고 말하는 건 이긴 애들 아래 있는 거 얘들 기초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과 지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이란 말이 있고 지간이란 말이 있는데 둘 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보고 말해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우리는 보통 경관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둥 간의 간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경관이란 말은 엄밀하게 말하는 무엇이냐? 교대 또는 교각 양쪽 면의 거리로 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써있고요. 지간 같은 경우에는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 써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잖아요. 경관이라 부르는 건 어디 있냐면은 이 기둥의 끝부터 기둥의 끝까지를 보고 말해요. 즉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양쪽에 보인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경관이라 부르는 건 여기 사이를 보는 경관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관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 무엇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냐? 물의 흐름과 두 번째 선박이 지나가냐 못 지나가냐랑 관련이 있는 게 경관의 개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경관 말고 지간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은 얘가 원래는 실제로는 만약에 크기가 요만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실제 크기야? 아니 말이 좀 이상하구나. 실제로 요만한 크기예요. 지금 얘가 요만한 크기인데 얘가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 두꺼우면 얘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얘도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 보면 한 요 정도쯤 될 거예요. 이 사이의 간격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대한 관련이야. 배가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관심이 없고 이 다리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왜냐면 이게 만약에 너무 커지면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을 말할 때는 지간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달라요. 경관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다? 여기 사이에 실제로 사람이 지나가든 뭐 배가 지나가든 지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간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엇이다? 여기에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얘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경관이 중요할까요? 지간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경관이 중요하겠지. 그게 내가 실제로 지나가는 길이니까. 근데 이건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경관이란 교대 또는 교각의 양쪽 면 사이로 거리로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 즉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고 지간 같은 경우는 교대 또는 교각 받침부 사이의 거리로 교량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럼 다리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다리는 모양이 보통 이렇게 있어요. 다리의 모양은 보통 6가지로 나누거든요. 단순교라 부르기도 하고 거더교라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 트러스교, 라멘교, 아치교, 현수교, 사장교. 보통 다리는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교. 단순교는 거더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거더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이게 얘를 지금 거더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아까 보라는 개념 알려드렸지. 이 보가 뭐였지? 가로로 놔둔 긴 부재물을 보고 말했잖아. 얘를 영어로 하면 거더야. 그래서 가로로 놔둔 긴 부재물로 만든 다리를 거더교라고 불러요. 거더교는 큰 특징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이 도로 부분이라고 부를게요. 이 도로 부분이 아래에 있는 교각이나 교대랑 붙어 있지 않고요. 얹어져 있는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얘랑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아니야. 그냥 얘네 그냥 위에다 얹은 거예요. 근데 얹었는데 얘가 왜 안 미끄러지냐고?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냥 위에 얹어서 만든 구조를 우리는 거더교라고 부르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거더교 특징, 경관이 짧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너무 길게 하면은 어떻게 여기 사이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부러질 수 있다라는 점이 큰 특징이고요. 구조, 교각을 커다란 부, 거더로 연결하는 거고요. 가장 일반적이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없다. 근데 조그마한 강이라도 하나 건너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거더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거더교 말고 이제 두 번째로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거 봐볼까요? 트러스교.
트러스교라고 부르는 건 트러스 구조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다리예요. 트러스 구조라고 말하는 건 트러스는 트라이앵글, 즉 삼각형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철로 많이 만들거든요. 철 같은 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삼각형으로 모양을 받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 시간에 삼각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삼각형이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만든 삼각형의 어떤 변을 잡고 옆으로 밀든 삼각형은 밀리지가 않거든. 사각형은 밀려요. 사각형 밀면은 평행사변형으로 변해버리잖아. 마름모로 변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인데 그 안정적인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다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지금 이야기한 트러스교라 부르고요. 트러스교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를 이용해서 하중을 버텨주고요. 그러면은 이 다리를 만들 때 무엇만 있으면 되냐? 얘만 있으면 돼. 즉 철만 가지고 만들면 되기 때문에 부재가 작고 운반도 쉬워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이 트러스라는 모양을 만드는데 이 삼각형이라는 모양은 내 맘대로 만들기 나름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삼각형을 만드는데 자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삼각형도 만들 수 있어. 그러잖아. 삼각형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하중을 버티는 구조도 되게 다양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경관이 넓어지잖아. 굉장히 복잡한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해. 그러면은 조립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거리. 여기에서 좀 상식을 알려줄게. 중간, 짧다, 중간이다, 길다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면은 짧다는 10m에서 30m 사이. 중간 정도 된다는 거는 30m에서 좀 많이 잡으면 70m, 보통 50m에서 70m 정도까지. 그 다음에 길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이 경관이 100m 이상, 심하면 한 400m까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경관이 짧다, 중간이다, 길다라고 말하거든. 그럴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제일 처음 보여줬던 거도교 같은 경우에는 짧은 편에 속하고요. 지금 보여주는 이 트러스교는 중간 정도에 속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로 라멘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멘교, 라면이 아니에요. 이 라멘교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다리를 만들 때 위랑 아래를 합체해서 만드는 구조예요.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지? 집 만들 때 이런 구조 썼죠. 집 만들 때 기둥 보호 구조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구조랑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기둥이랑 위에 있는 보랑 두 개를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야. 얼마나 꽉? 얘네들이 절대로 분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꽉 결합을 시킨 걸 다른 말로 강절 결합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강절 결합은 우리가 주로 언제 시키냐면은 우리가 다리가 높이가 굉장히 낮게 다리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지하차도 같은 거 만들 때, 아니면 단순 교차로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경우에는 교각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얹기에는 좀 많이 부산스럽고 교각을 만들고 하는 거는 하려면 돈도 많이 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집 만들듯이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야기한 라멘교고요. 그래서 라멘교로 만드는 것도 경관이 짧을까요? 길까요? 당연히 짧게밖에 나올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라멘교라고 부르는 거, 이 라멘이란 말이 참고로 말하면 독일어예요. 라흐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일어라니까. 자, 일단 경관이 짧고요. 구조.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입체로 되어 있고요. 교각의 높이가 좀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각으로도 이용을 해주지만 이런 걸로 이용해 주는 것보다 입체 교차로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써준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뭔지 알겠지? 요게 무엇일까요? 아치교. 자, 아치교라고 부르는 거 뭐냐면 아치 모양을 이용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요렇게 있는 것도 아치교, 이렇게 있는 것도 아치교. 그냥 위로 있든 아래로 있든 아치 모양을 써가지고 버티면 둘 다 아치교라고 부르고요. 아치교 같은 경우에는 아치교의 원리가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들어 올려야 되나,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걸 쭉 들어 올리면 그 힘이 좌우로 분산이 돼가지고 그 힘이 양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가운데가 무너지지 않으려는 힘이 양쪽으로 전달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같은 경우에 경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가 다리가 찢어지려는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뭐냐? 이게 옆으로 터져버리려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쪽이 땅이 굉장히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아치교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땅이 옆으로 밀려버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 이것 또한 경관이 중간 정도 돼요. 한 50m까지는 잘 버티는 구조고요. 얘가 좀 겉으로 봤을 때 예뻐요. 자, 그래서 아치교란
경관은 중간 정도 되고요. 곡선으로 제작된 보로 하중을 지지해주고요. 부재 내에서는 우리가 아치교의 가장 특징 압축력만 적용해요. 인장력, 잡아당긴 힘이 안 적용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인장력을 다 압축력으로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집안이 수평력을 잘 견디는 곳에서밖에 만들 수 없답니다. 안 그러면은 다리가 흔들리다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해주자면 여기는 아치거든.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거덕교예요. 그래서 보통 아치교 같은 경우에 가운데 이 주트러스라고 부르는 곳은 아치교로도 만들고 다양한 걸로 만들지만 이 가운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줄 때는 거덕교를 굉장히 많이 쓴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좀 긴 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긴 건 사장교예요. 사장교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가운데에 이 교각을 높게 올려라. 엄청 높게 올린 다음에 이 높게 올린 거에다 케이블을 엄청 많이 설치해요. 얼마나 많이? 진짜 많이. 그래서 그 케이블이 여기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든 케이블로 얘를 들어 올리는 구조예요. 해가지고 그냥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그 케이블을 다 이렇게 위에 있는 하나의 교각이 잡아 당기는 구조를 보고 우리는 사장교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경관이 길다. 이거는 100m가 아니라 한 400m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길게 만들 수도 있고요. 구조, 교각에 주탑을 세우고 교각에 주탑을 세우고요. 이 주탑에다가 무엇을 만들어준다? 케이블을 여러 개를 걸어서 비스듬하게 걸어가지고 사용을 해준답니다. 특징!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걸어놨는데 이게 교각 사이가 거리가 길잖아요. 경관이 길어지면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얘가 출렁거릴 수가 있다는 점이 약점이에요. 근데 이건 실은 얘만의 약점 아니야. 현수교도 똑같아. 현수고든 아니면은 얘들 경관 사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기는 하지만 이거 해주면 일단 좀 많이 예쁘죠? 자, 두 번째 현수교. 현수교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현수교.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이거 어디서 봤죠? 광안대교라고 그래요. 부산에 있는 부산 명물이지. 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에요. 현수교는 아까와 똑같이 주탑에 이렇게 교각에 주탑을 이렇게 세우거든. 근데 이 주탑에 우리가 케이블을 여러 개를 걸어주지 않고 딱 하나만 걸어줄 때 완전 굵은 걸로 걸어줘요. 그래서 굵은 걸로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걸어준 다음에 이 케이블에서 조그만한 케이블을 내려주는 구조야. 아까랑 달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탑에다가 케이블을 엄청 많이 설치하는 구조인데요. 이번에는 주탑에는 무엇만 설치해준다? 가장 굵은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얇은 케이블을 내려가지고 얘를 들어 올리는 구조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긴 경관을 버티기에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두 가지 다리가 둘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방금 전에 바람에 약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바람이 약하다는 말 해주냐면은 실제로 바람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쿠마 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보여주면은 수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내가 한번 틀어봤거든? 틀어지나? 틀어지네? 안 틀어져도 그랬네? 한번 볼까요? 1940년 미안해요. 그냥 봐요.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수교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다리가 흔들리고 있죠. 4개월 전 대통령 때만 해도 어떤 폭풍으로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대가라는 칭송을 받던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속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앙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토짓 사운드를 걷는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의리의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되는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리 출렁거리는 거 보시나요? 다리가 뒤틀리면서 휘감기더니 정신없. 자, 더 자세한 거는 이따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이거는 영상은 제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되더니 공학적인 히스테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무너지네? 이렇게 무너졌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CG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이 사이가 길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공명현상이라고 말했는데 다리가 길어졌을 때 바람과 이 다리가 주파수가 서로 일치하는 현상, 파동이 일치해버리면은 그걸로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요새는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리에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진 않아요. 더 자세한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했던 내용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죠? 우리는 다리, 교량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량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강을 건너거나 산을 건너거나 할 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다. 이어줄 때는 보통 어떻게 해준다? 교각을 세우고 그 교각 위에다 주트러스를 올려서 세워준다. 이 주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 간격을 경관이라 부르고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간이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리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짧게도 중간도 길게도 만들 수 있고, 짧게 만든 경우에는 보통 걷어교, 두 번째 라멘교,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는 트러스교, 그 다음에 아치교, 길게 하는 경우에는 사장교, 그 다음에 현수교라는 다리를 주로 많이 쓴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